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좀 도움되는 시간 많이 마련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일단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 사항들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 설명드릴 텐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촬영을 하시면 여기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샵 3989 유료 문자 칼리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URL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어제 주요 이슈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제 10년물 자체가 장중에 2%대를 육박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최근 기업 실적들이 대체로 좀 좋게 나오면서 국채금리에 대한 관심이 좀 다소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의미 있는 숫자인 2%대를 좀 두들기면서 다시 증시에 이제 좀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좀 더불어서 기술주 등에 이제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국채금리 상승은 어쨌든 결국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던 지금 현재 상승세에 이제 좀 압박으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미 상무부가 중국 기관 33곳 중에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일단 중국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하는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마치 아직 미국은 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EU의 대표 두 개 국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독일이랑 프랑스가 현재 이제 친미적인 노선보다는 좀 독자적인 노선을 좀 보이는 모습으로 일단 미국의 글로벌 영향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반도체 독점 이슈가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이슈는 좀 섹터와는 좀 다르지만 최근 불거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블리자드 인수 사실과 좀 더불어서 미국 내 일단 지금 현재 반독점 움직임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와는 좀 달리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과연 미국 관련 부처가 엔비디아 같이 인수를 최종 포기하게 만들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아마존과 애플 등의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펠로톤이 경영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CEO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지금 사무직원 2,800여 명을 이제 해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기술 종목 중에 하나인 펠로톤이 최근 이용자 수 증가량 저조와 더불어서 이제 내부 주식 거래 내역이 좀 밝혀지면서 기업 주가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 임명된 CEO가 과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넷플릭스의 성공을 이끌었던 인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지속적인 인사병설이 돌면서 주가는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코로나 당시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캐시우드죠. 이제 돈나무 언니, 그렇죠? 1억 4,200만 달러 어치 이제 트위터 주식을 이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알려졌는데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트위터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상호명은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과 이제 좀 마찬가지로 일단 쇼커테츠 등의 이제 좀 다양한 신생 SNS 기업들의 이제 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이제 캐시우드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내놨던 만큼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전략 매각을 했다는 소식 자체가 일단 최근에 메타의 주가 흐름, 그렇죠? 주식의 이제 폭락 흐름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발표 전에 좀 공격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위터 내일 실적 발표까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있었던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 졸트. 자, 이제 이 지표가 뭐냐면
이직하거나 지금 현재 구직한 건수를 총 망라한 수치를 의미하는데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업 수당 청구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렇죠? 실업한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고 구직이나 이직을 통해서 활발하게 고용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 현재 증시 상황과 봤었을 때 증시 호재가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알다시피 지금 12월부터 해서 뭐 그 전부터 해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준 뭐 FMC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월 한 달의 증시에 정말 변동성과 큰 충격을 줬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첫 금리 인상 때는 증시에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근데 장기간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자체가 증시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단기 충격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모습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다. 증시 자체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정책은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추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회수를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리고 시장 돈을 회수하면 민간 경제는 이제 좀 타격을 심각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이제 지금 풀어놓은 자금이 원체 많아서 크게 지금 현재 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자금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시장 원리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돈이 많이 풀리면 현물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좀 이 부분과 앞서서 최근 이어지는 이제 공급망 쇼크 현상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미국 간의 이제 긴장 구도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회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가는 잡아야 되는 시점을 지금 언제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용지표는 잘 나온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 지수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 된다라고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59.9로 예상치를 나오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이죠. 일단 비제조업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평가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인데 이게 뭐 크게 상회한 것은 아니라서 깊이 보시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은 고용지표 지금 4번과 5번에 있는 고용지표들이 잘 나왔으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표했던 내용대로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하겠구나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직은 저점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시장의 반등 자체가 데드캣 바운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이번 주가 이제 거의 이제 좀 마지막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설 기간 동안에도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는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못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이제 좀 같이 맞닥뜨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메타가 이제 메타 쇼크로 할 만큼 굉장히 좀 아쉬운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이 3.67달러로 예상치였던 3.84달러를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구글이 올려놓았던 이전에 올려놓았던 지수를 다시 끌어내리네.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을 보여줬던 낙폭을 보여줬던 흐름이었었죠. 일단 이날의 메타 주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계속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20% 이상 떨어지면서 일단 마크 zuckerberg의 이제 자산 자체도 이제 300억 달러나 이제 증발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좀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메타가 떨어뜨린 증시를 이제 다시 올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또 보여준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흐름이었었죠. 이제 구글이 올렸다가 메타가 내리고 다시금 아마존이 상승시키는 이런 내용 흐름으로 이제 이어졌었던 지난주 흐름이었었는데 일단은 주당 수익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7.75달러로 예상치 3.61달러를 자그마치 9배나 가까이 뛰어넘으면서 이제 세간을 좀 놀라게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이제 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지금 사노피랑 그리고 암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헬스케어 이제 섹터의 좀 밝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서부터 해서 이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지금 다시금 시장의 반등 흐름을 그리고 관심을 다시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번 CS2022에서도 키워드로 불릴 만큼 이 헬스케어가 강력하게 지금 올 한해 키워드로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줄 만한 섹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이제 보유한 기업이니만큼 금리 인상 시기에도 단단하게 버텨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곡물 가격 인상이 따른 수혜를 본 기업인 타이슨 푸드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불릴 만큼 타이슨 푸드는 주당 순이익을 2.87달러로 예상치는 1.94달러였던 것보다 한참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타이슨 푸드는 대체육뿐만 아니라 곡물 자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백신주의 이제 대표주죠. 어떻게 보면 화이자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 흐름은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당 순이익을 일단 예상치 20달러 가까이 이제 상회한 발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 둘 다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실적 그래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어제자 그렇죠. 이제 다우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다우 1.06% 상승 보여줬고요. S&P 같은 경우는 0.84%,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낙폭을 보여주면 가장 크게 보여주고 상승 보여주면 그만큼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변동성 흐름 자체를 굉장히 나스닥이 키워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죠. 나스닥이 1.28%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제가 이렇게 좀, 낙서를 좀 해놨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이제 좀 나스닥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자, 현재 낙폭, 1월 한 달 동안 지금 보여줬던 낙폭 흐름, 매도세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이만한 지금 가격 흐름을 이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가 이제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0.5 이게 뭐냐면 50%만큼 지금 현재 가격대에 되돌림이 한번 줬었다라는 거죠. 설 연휴 기간 동안 강한 바닥에서 4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0.5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낙폭에 따른 50% 가량의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다시금 재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50% 자리값을 상회하면서 이제 돌파해주는 자리값 이렇게 지금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간대를 이제 다시금 재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가 사실상 이제 미증시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일단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대에 이제 안착을 했었을 때 이제 원래 기존에 봤었던 관심 종목이나 흐름 자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S&P 차트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원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수 지금 흐름으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0%인데 S&P 같은 경우는 60%대. 그렇죠. 618, 이 자리값 60%대까지 반등이 좀 보여줬다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다 똑같습니다. 전고점 똑같이 돌파해주는 상황 흐름에서부터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역시도 618 자리값에 상회했던 이 전고점 라인대, 그래서 2월 2일 날 보여줬었던 주가의 고점 흐름 자체를 다시금 재돌파 흐름 가져갔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다시금 추세의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갈 것이다. 대신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월달,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 다시금 상승 슈팅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3월부터 금리 인상 아니면 그 이전 타이밍 때 엇박자로 시장에 한 번씩 장대 음봉을 주면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흐름 자체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런 기술주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관련해서 지금 좀 제가 얘기를 계속 언급드리는 만큼 현재 증시 상황이나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자체가 사실상 커플링 흐름이라고 하죠. 동조화 흐름으로 해서 전일 미 증시의 상황에 더불어서 결국 이제 50%나 한 70%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잘 궁금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국내 주식에만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현재 적어도 지금 이 나스닥 선물지수의 지금 현재 움직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서머타임 기간이 아니죠. 해제된 상황에서 지금 아침 8시에 선물 시장이 열리는데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8시부터 해서 지금 48분간 움직임으로 보신다고 하면 약 35포인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어제자 미증시가 반등을 또 보여줬었고 여기서 더불어서 오늘자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반등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오전에 시초가 움직임이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국내 증시 자체도 국내 선물 그리고 지수 자체가 지금 오전에는 갭을 띄우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대신에 10시 30분부터는 홍콩이라든지 이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다소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오전, 그렇죠? 1시간 정도의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커플링 흐름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PPT로 일단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관련을 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 EU 강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독자 노선을 걸으려는 이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이 좀 골치가 아파했는데요. 먼저 미국은 독일과 이제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독일 내부의 노드스트림 즉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합작 사업의 과거 독일 총리 출신인 슈레더를 비롯해서 친러게 인사들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방이 주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프랑스와 더불어서 EU의 이제 대표로 볼 수 있는 독일이 과거와 같이 이제 오직 미국과 협력만을 고수할 것인지 과연 러시아의 지금 현재 이제 원자재 압박에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EU의 입장에서 고려를 할 것인지 좀 다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이제 독일이 미국과 공조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EU의 수장격인 지금 사실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만 해도 독일이 단독 포지션이나 다름없었는데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에는 프랑스의 입김도 상당히 세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회담에서 러시아의 의견을 듣고 동시에 EU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군대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만이나 이제 배치해놓고 중립국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는 부분인지가 이제 좀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이제 경우만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이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독립국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역사가 이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봤을 때 러시아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이제 가입하려는 것만큼은 좀 저지하려는 움직임인데, 일단 나토는 오히려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지금 받아낼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를 위시한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알력 싸움이 이제 다소 해결될 분위기로 갈지 아니면 글로벌 긴장을 좀 더 얼어붙게 할지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이 갈등의 여파는 천연가스와 지금 현재 원유를 비롯해서 신소재 금속재 시세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자재 관련 종목이나 ETF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 대한 좀 소식을 귀 기울여서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잠깐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고용 지표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면 이번 주는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일단 유럽이나 글로벌 상황은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과 유로존 모두 물가 지수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볍게 주간 원유 재고 및 원유 재고량 발표가 2월 9일이랑 지금 10일 이렇게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지금 더불어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원자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목하면 좋은 지표고요. 원유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원자재 시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2월 10일과 2월 15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각 소비자가 느끼는 이제 물가 상황과 생산자, 즉 기업 등이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감되는 물가 상황이 한 주에 발표되는 만큼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지표 호조와 지금 더불어서 해당 지표들이 이제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더 빠른 금리 인상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을 보시면 연방재정 수지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가 각각 11일이랑 12일에 있는데, 재정 수지야 뭐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는 지표로 전월 대비 뭐 좋아졌냐라는 변동성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일단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는 끝났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대형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이제 빵주, 그래서 이제는 마마로 바뀐 이
대형 5대장 주들이랑 그리고 이제 테슬라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장주들 이 안에서도 대장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적용 전 마지막 실적 발표이니만큼 과연 이 기업들이 캐시카우가 든든한가?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이겨내고 좋은 실적을 유지할 기업들인가를 수치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시카우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따가도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내용 자체가 기업들 설명드릴 때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캐시카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꾸준히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 내용. 그래서 기업들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연구개발 단계만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꾸준히 어떠한 특정 수익 구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꾸준한 수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캐시카우 지금 뭐 대장 종목 있다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뭐 강남 건물주들인 거예요. 단단한 지금 캐시카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건물 빌딩을 몇 개나 아니면 뭐 몇십 개나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월세만 받고도 충분히 이 시장 자체에 지금 현재 증시 충격, 금리 인상의 충격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바라보면 이 캐시카우가 있냐 없냐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와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 미국 내 차량 판매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발표가 되면서 잠깐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뉴스대로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좋겠지만 최근 일본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일단 코로나도 그렇고 일단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 내 경제 상황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지금 다시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분석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의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알고 계시는 디즈니 플러스 신규 런칭한 지역들의 수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가입자를 얼마나 모집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현재 OTT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에 있어서 이어 후발주자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과연 글로벌 점유율도 많이 추격했을지 그리고 이번 넷플릭스의 좀 저조한 실적이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갔을지를 이제 볼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로레알과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여러분들도 모두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화장품에서부터 뭐 치약등,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 기업이니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결국에는 이제 민간 소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소비 시장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음료계의 이제 영원한 라이벌 코카콜라와 펩시가 10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이번 CES 2022에서도 가장 호평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 마그나 그렇죠. 우리 LG와 연결되어 있는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1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CS 2022에서도 이제 호평이 나오기 전에 실적 발표이니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전에 실적 발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좋게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CES 호재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 상반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 기업인 BHP 그룹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까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린다라고 하면 호주 그리고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 등의 이제 글로벌 자회사로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상품으로는 석유 그리고 뭐 우리 철광석, 석탄입니다. 석유 및 뭐 가스 자산의 이제 뭐 탐사와 그리고 이제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소재 산업의 이제 필수적인 구리랑 은, 아연,
그리고 뭐 우라늄, 금 등의 이제 좀 다양한 원자재 채굴 및 정제에도 이제 관여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투자 산업도 이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들의 이제 현재 동향을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실적 발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화요일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리오프닝과 이제 숙박업계 이제 대장 종목으로 떠오른 에어비앤비랑 그리고 이제 동물 헬스케어 대장 종목인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언급드렸던 트위티스 그리고 이제 한때 메타버스 이제 열풍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로블록스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에 아직도 뭐 사실상 대장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로블록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에서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을 지켜본다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9일에는 이제 다시 얘기 드리는 우버 테크놀로지나 10일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필립 모리스 그리고 뭐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뭐 트위터 그리고 켈로그가 이제 발표가 있고요. 11일에는 언더아머 그리고 15일에는 대본 에너지랑 제가 좋아하는 태양광 기업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각각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지난주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대형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전반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하방 압력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를 얼마나 저항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일단 뭐 거대 기업들의 이제 향방도 그리고 뭐 아마존, 구글과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급등한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급락한 넷플릭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이제 기대를 못 미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던 메타처럼 지금 현재 급락한 기업들이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코로나 기간 최고의 종목들로 이제 평가되던 봤던 이 해당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지금 현재 이제 좀 천천히 보면서 한번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아마존인데요. 이 아마존 실적 호재를 기록하는 이제 상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먼저 리비안 투자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리비안,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길 텐데, 이 차 보이시죠? 그러니까 리비안, 전기차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괜찮다. 앞으로 좀 사실상, 테슬라의 뭐 대항마로 키워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죠. 테슬라가 이제 $1,200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다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슈팅을 계속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재 컨센서스 자체도 낮게 평가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마존에 사실 아마존의 이제 주력 사업이었던 온라인 거래 이제 부분 온라인 거래 부분인 이제 높은 물가 상황이랑 지금 현재 코로나랑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이제 내다봤는데 실제로 바로 전분기인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아마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전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반영된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급락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리비안에 대한 투자 수익이 순이익 전체 143억 달러 중에서 11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비안 주가가 이제 뭐, 사실상 최근 공모가보다도 이제 내려왔다라는 점이 이 투자 수익이 이제 다음 분기에도 과연 이어질지가 이제 좀 의구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4분기 발표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다는데 현재 리비아는 그죠 공모가보다도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1월 한 달에 좀 기록적인 낙폭을 좀 보여줬었죠. 그 부분 때문에 다음 분기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좀 물음표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광고 사업의 이제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원래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할 때 광고 사업 분야를 따로 기입하지 않고 오히려 기타 수익으로 그냥 이제 수익으로 이제 나타냈었는데 이번 발표와 이제 좀 더불어서 과거 분기들을 좀 되돌아보면 전년 동기 대비나 이제 대비 32%나 지금 상승한 매출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마존의 이제 광고 매출은 아마존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이 광고를 이제 의뢰하면 해당 판매자들의 이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려주는 광고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이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판매자들이 광고의 이제 허용성을 이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상단 띄우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돈을 받고 올려준다라고 해도 차후에 이제 좀 분란의 좀 씨앗이 될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쿠팡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해당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시카우의 이제 대장이고 사실상 아마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괜찮다라는 느낌 자체가 클라우드 그렇죠 이쪽 사업 분야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드 산업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이죠. 이제 AWS는 이제 아마존 온라인 거래 영업 이익보다 더 높은 이익을 좀 구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아마존 이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대형 기업들을 보면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렇죠? 모두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라우드 섹터 자체는 지금 좀 따로 분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지금 이 거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사업 자체를 지금 아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미리 너무 많이 사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걷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충격에서도 사실상 이제 무난한 주가 흐름. 지금 현재 1월에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선물 대응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한 달이었었고 그만큼 변동성이나 시장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좀 무난한 흐름, 그렇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뭐 추세 자체를 그으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질지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충격,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충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만큼 캐시카우가 탄탄한 기업, 그 캐시카우를 가장 이끌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성장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구글까지도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구글 역시 이제 좋은 실적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좀 제외는 돼 있지만 뭐 주당 순이익은 30.69달러로 컨센서스였던 27.68달러를 약 10% 가까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제 총 매출적으로는 좀 다소 부진했지만 주당 순이익에서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일단 구글의 경우에는 총 매출 역시 753억 달러로 예상치인 722억 달러를 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 무거운 기업, 그렇죠? 주가 움직이기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 해당 발표와 이제 동시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준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신사업 부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 분야 그리고 이제 뭐 검색 광고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뭐 단말 매출, 유튜브 프리미엄 매출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수수료 매출 등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의 주가 자체는 2,700달러 후반대에서 이제 2,800달러 가까운 주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로 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 한 주 살려면 거의 이제 뭐 300만 원이 넘는 주가를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한 주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개미 투자자, 미국에서도 이제 개미는 뭐 있겠죠. 이러한 개미 투자자들이 쉽사리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주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해당 주가를 뭐 낮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대1 비율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이 부분 자체는 올해 7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 비슷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20대1로 액면 분할을 했었을 경우에는 뭐 130에서 뭐 한 150달러 근방으로 하나로 이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구글 주식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이제 더 유치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내가 금액이 아무리 300만 원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한 주를 사는 것보다는 그쵸 뭐 물타거나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갔을 때 이러한 액면 분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도 주가가 지금 현재 3,000달러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 시기 뭐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덜한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는 이 액면 분할을 뭐 아마존 역시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는 기대는 있는데 이러한 호재 속에서 이제 구글이 사학개미 분들에게는 뭐 길게 느껴졌던 지금 현재 이제 1월 한 달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정장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월 한 달에 있었던 조정장을 이제 좀 단숨에 그래도 반등, 우리 설 연휴 때였었죠. 이제 반등을 시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거대 기업의 힘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예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 하나의 움직임 자체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바로 다음에 나올 기업에 이제 좀 근데 바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기업 자체가 이러한 상승 흐름 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추세 흐름을 바로 꺾어버렸었죠. 이제 메타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기업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구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실상 뭐 가장 크게 쇼크를 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지금 뭐 SNS의 지금 산업의 이제 선구주자이고 최강자였던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커버그죠. 이제 사학개미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을 좀 보시면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매출이 이제 336억 달러, 순이익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오르는 모습이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순이익 자체가 8%나 이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에 이제 뭐 주당 순이익이 3.67달러로 예측되었던 3.84달러를 밑도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뭐 이 정도 갖고 뭐 주가가 급락할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뭐 거의 폭락을 했죠. 근데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뭐 그동안 뭐 내부 고발자 이슈도 있었고 현재 봤었을 때 독과점 빅테크 규제, 미정부 이제 빅테크 규제랑 뭐 이렇게 더불어 봤었을 때,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상호명 자체를 지금 메타로 바꿨죠. 그만큼 이 메타버스 시장 자체를 이제 남들보다도 이제 앞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이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를 강타를 했고 뭐 NFT랑 더불어서 시장에 이제 강하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이제 보여주긴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두 발짝, 세 발짝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과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이 기업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쵸. 이 페이스북, 이 메타라는 거대 기업 자체가 20% 이상의 낙폭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전일 대비 이제 26% 넘게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고,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200달러를 지지할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자체에 이제 봤을 때 온건이 어떻게 보면 메타라는 상호로 바꾼 상황에서 첫 실적 발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술주에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양적 완화 시기에 이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좋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울었다라는 뭐 얘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농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인 마크 주커버그 이제 개인 자산도 이제 300억 달러가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300억 달러 개인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타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실망스러운 이제 실적 현황을 분석하는 이제 자료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선점의 이제 역효과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페이스북이 이제 SNS 시장에 이제 선구주자 역할을 했고 그만큼 이제 동시에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SNS에 이제 거대 공룡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SNS 시장의 이제 총량이 거의 최대치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 자체가 제로섬 게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이용자들을 이제 뺏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언급할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넷플릭스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보다도 지금 메타가 더 위험한 이유가 이미 신흥 경쟁자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물어뜯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틱톡이 있죠. 틱톡.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틱토커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쇼 콘텐츠에는 지금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페이스북의 이제 평균 이용자 수를 지속적으로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기업으로서의 이제 변화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메타의 사업을 이제 총괄하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 분야에서 순손실이 2019년에는 45억 달러에서 현재 2021년에는 101억 달러로 이제 급증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 지출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실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를 키워가고 있는데 일단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비용이 증가하기 전에 마지막 실적 발표였죠. 근데 실망스러웠는데 신흥 SNS 강자들에게 이제는 이용자를 좀 뺏기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만큼 결국에는 이제 이 26%의 이제 하락이 앞으로의 이제 기대치가 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다시금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볼만한 내용 자체.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오징어 게임 내용 자체에서도 계속 넷플릭스 내용 자체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조금 지금 다룰 내용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